예, 주말에 미증시 상황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그 외 이슈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 돌아간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추이거든요.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검은색 선이 올라간 날이고 빨간색 선은 내려간 날인데 12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6년인가? 그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10일 연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가 이번 주에 2.9%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가 9.1% 올랐거든요. 국제유가는 7% 빠졌고 S&P 500 지수는 4.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보이고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이제 증시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유가 하락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꺾이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빠지는 거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련주 약세를 초래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미증시의 낙폭을 또 설명하는 몇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 우선 영국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일부 분석가들은 영국은 이미 경기 침체 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감세 정책 나오니까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파운드와 환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채권 금리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영국발 재료가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보이고 채권 금리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되게 많이 빠져서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많이 빠져서 WTI가 78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올해 증시에서 지수는 빠졌어도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대번에너지인데 오늘 하루에만 8.6%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됐고 또 이제 여러 어떤 금융기관에서 올해 증시 전망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증시 전망 하향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4,30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로 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뭐 이제부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게 본격화될 거다. 막 이런 어떤 걱정스러운 이런 어떤 상황을 유발하는 분석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다만 지난 6월 저점 부근에서는 이제 좀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반복된 재료인데 새삼스럽게 6월 저점 깰 정도로 바뀐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 근처에서 이제 매수세가 가동이 돼서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다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것도 오늘 이제 미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들이 이번 주부터 경기 침체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미국 시장 움직이기 시작한 게 금리도 금리지만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침체됐을 때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게 상장사들이 이제 또는 기업들이 파산하는 걸 걱정하는 거고 파산하는 거를 걱정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보통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걸 봅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 정상적인 금리와 다음에 망할 것 같은 위험한 기업들의 어떤 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면 올라가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러면 자금 조달을 못하면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도 위험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IT 버블 터질 때라든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게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보면 약간 완만하게 빠지는 듯한 오히려 고점 대비 지난 7월 고점보다는 오히려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서는 별로 아직은 위험하지 않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서 차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그 올라가는 국면에서 이렇게 살짝 하락하는 상황도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오히려 저런 하락하는 구간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걱정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건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 보면서 나중에 해석하는 거라서 지금은 뭐 어떠다 딱 이야기는 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러가 너무 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3까지 올라왔잖아. 112.96 오늘 고점 113에서 막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 거냐면 올해 들어서 달러가 18.2% 올랐거든요.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윗골이 되게 연말엔 다시 빠졌으니까 근데 그때 피크가 최대치가 얼마나 올라갔었냐면 17.4%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폭이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상 집계되는 이 기간 동안 모든 걸 포함해서 제일 1년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올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꺾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디서 꺾일까 놓고 보면, 이제 이게 1991년도 이후에 이제 달러 인덱스 장기 추이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선긋기에서 이제 추세선을 보잖아요. 추세선을 딱 거보면 한 대략적으로 한 1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15 정도가, 이게 보통 추세선 그럴 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거나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데에서부터 긋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대로 그으면 대략적으로 115 정도가 와요. 그러면 이론상 달러 인덱스는 다 온 거 아닌가? 근데 투자들은 거기는 그걸 보겠죠. 이거마저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120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로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장 깨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 투자자들이 당장 눈앞에서 봤던, 이게 중요하게 봤던 건 100, 그 다음에 이제 105, 지금은 이제 110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 두기는 애매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아마 115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 115라서 이제 이 위치에서는 아마 이제 증시가 어떤 형태의 어떤 변곡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115가 넘어가서 120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달러 움직임 한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지금의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건 이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사들 쭉 보다가 로이터에 나온 기사 이걸 딱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역을 좀 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자들의 있다. 근데 연준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한다. 앉아. 그리고 입 닥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러니까 쉐더비니까 뭐 이제 좀 세게 표현하면 입 닥쳐지만 하여튼 조용해져. 하여튼 앉아. 그리고 조용해. 뭐 그런 건데, 연준이 지금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FOMC 끝나고서 투자자들이 그걸 진지하게 이제서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준의 투자자들이 굴복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나타난 것 같다. 요게 이제 사실 심리적인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금리에서 침체로 부담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가 달러.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진다, 걱정된다 하면은 사실 금으로 가야 되는데 달러로 가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달러에서 금으로 넘어가면 조금 증시가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의 위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지금 113까지 왔는데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걱정스러운 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실적 전망 하향이 되면 지지선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너무 나쁜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좀 희망적인 것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4분기 중에는 4분기 초가 됐든 중반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그 근거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역사상 5분기 연속 하락한 적은 있어요. 5분기 연속 하락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번 포함해서 4분기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한 게 총 7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번 포함하면 3분기 연속 하락, 이제 5분기 연속 하락은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분기 연속 하락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5분기 정도 빠지고 그게 최대치였고, 6분기 연속 빠진 적은 아직, 왜냐면 1년 반을 이제 재료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5분기 연속에 3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에서 이제 다음 달 정도 초반까지야 뭐 영향을 줄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 정도면은 다음 11, 12월에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4분기에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도 일부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우리나라가 1998년도 이후에 5개월 연속 상승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오르고 한 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우는 있었어도,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이렇게 연속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는 이번 달 환율을 치고 나가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환율이 2달 연속해서 1,400원 위에서 마감이 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조금 피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제가 뭐 플라자비 얘기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예습편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이 엄청 잘 나갔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막 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 옛날에 뭐 맥가이버나 하여튼 그때 나왔던 이제 미국 미드 영화 보시면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큰데 그때 막 원유 쇼크 나고 유가 쇼크 석유 파동 나고 막 그러면서 유가가 치솟았잖아요. 그 큰 차 몰라면 얼마나 비용이 부담이 돼요. 근데 일본이 막 되게 얍실하게 작은 차들 막 잘 만들고 하니까 일본의 자동차가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 일종의 상징적인 거고 일본의 어떤 그 제조업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좀 털어야겠다. 미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일본을 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의 엔화 환율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뚝 떨어뜨려가지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확 눌러버리고 일본에 있는 자금을 외부로 빼서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 수출이 덜 되니까 내수 시장을 부양한다라고 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일본 증시가 폭등을 했죠. 그때 일본의 증시를 또 개방을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자금이 대거 외국 자금이 들어가서 일본 주식을 버블을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또 팔고 또 끄집어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제조업은 환율 때문에 어려워지고 일본은 또 증시는 또 금융시장 개방해가지고 털어먹고 나가고 하여튼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거덜난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을 플라자 합의라고 보는 게 지금 환율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되게 어렵고 미국도 지금 어렵다고 저러고 있는데 미국이 저 어려움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환율이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계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털어먹고 이제 그 주식이라든가 뭐 자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사들여 가지고 환차익 플러스 투자 수익을 누리는 순간이 또 올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내년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의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1980년대에 나왔던 플라자 합의 같은 상황이 그때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때는 이제 일본의 버블부터 시작이 됐다면 지금은 하락부터 글로벌 자산의 하락부터 시작이 된 건데 나중엔 이게 또 갑자기 확 바뀌는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그때 미국은 또 엄청나게 부를 벌어 나갈 거다. 이거 나중에 이거는 제가 좀 오늘 예습편이었고 자세하게 한번 근데 음모론이라서 약간 음모론적인 거라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논리적인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이제 날 잡아서 또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에 보시면 고릴라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이 카페 많이 또 방문해 주시고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도 꼭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